건국대 학사 편입에 지원해서 합격한 아델라 코치의 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한 명 모집 전형이었고요.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김입니다. 자, 아델라 코치와 대입을 치렀고 컴퓨터공학과 합격 후에 진로를 고민하다가 바램하던 학과로 편입에 성공한 무려 아델라 코치와 5년의 연을 맺어오고 있는 제자입니다. 사실 편입에서는 학업 계획서가 필수인 학교가 성균관대, 건국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정도인데 이 친구는 건국대 최초합 그리고 이화 숙명의 예비 합격의 결과를 거머쥔 친구입니다. 24년에 두 차례 시험을 치고 나서 학업 계획서의 중요성을 깨닫고 아델라 코치에게 연락해서 다시 편입의 길을 1년 정도 더 했는데 이 친구의 특징은 아델라 코치와 같이 함께 해서 합격한 컴퓨터 공학과를 한 반년? 예, 반년 정도를 다니고 이후에 학점은행제로 경영학과를 취득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작년부터 1년여간 아델라 코치와 함께 컨설팅을 했고요. 서류 준비와 자소서를 토대로 해서 비동일계이지만 당당히 합격한 다소 특별한 사례입니다. 건국대학교는 시험 문항이 굉장히 많고 시간이 부족한 그런 악명 높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27대 1의 경쟁을 뚫고 최종 합격한 자랑스러운 제자의 생생한 인터뷰를 제가 조만간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미리 프리뷰 영상을 마련해 봤습니다. 사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전용 자소서가 갑작스럽게 생기는 바람에 당황스러워하는 기색들이 역력해서 자소서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으나 그 결과가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좋은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친구는 오랫동안 그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던, 물론 최초 아델라 코치와 함께 컴퓨터공학과를 합격하긴 했지만 이후에 편입의 길을 가면서 동년배 친구들이 모두 다 거의 대학을 졸업할 때 즈음에 다시 들어간다는 그런 괴로움에 학업의 매진이 상당히 힘들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런 결과를 낳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준 제자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단 1분 1초도 학교를 떠나지 않고 공부하겠다는 그 제자의 울먹임에 그 같이 울었던 아델라 코치와 제자의 감동 스토리를 조금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건국대학교는 편입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일반 편입의 경우 매년 달라지는 학과의 자퇴수에 따라서 TO가 변동이 생기는데요. 문과 편입은 1시간 내에 영어 40문제를, 이과 편입은 1시간 내에 영어 20문제, 수학 20문제, 총 40문제를 풀어야 하는 타임어택 학교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시험 후에 시험지를 바로 배부를 해서 채점을 통해 자신의 어떤 점수를 알 수 있어서 합격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문과 편입의 경우 과에 따라 다르지만 80에서 100점 정도가 합격권이면 이과 편입의 경우에는 컴퓨터공학과나 전기전자 외 공과대학의 경우 일부 합격 점수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사 편입은 한 과에서 대부분 1명, 많으면 3명까지 모집을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1명 모집에 도전을 했던 사례이고요. 일반 편입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이 친구 자소서의 꿀팁의 일부 공개를 통해서 힘겹게 최정예 선발을 지향하는 건국대 지원을 바람하며 아직도 학업 계획서로 힘들어하는 편입생들은 물론 이번 달 이제 자소서를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되는 재외국민 전형과 외국인 전형 도전에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사실은 앞선 영상과 반복되는 게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공통적인 게 계속적으로 먹힌다는 건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거든요. 그래서 반복된다는 느낌이 다소 있지만 다시 한번 주시해 주길 바랍니다. 사실 인제 편입은 활동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국내 수시의 경우에 활동 기간의 제한이라든가 교외 활동은 특별한 전형을 제외하고선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도 다소 이런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몇몇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몇몇 대학들은 거의 다 교내 활동을 지향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인제 편입 같은 경우는 과거 자신의 그 전적 대학에서 했던 전공 과제라든가 비교과 활동, 그리고 심지어는 자격증을 딴 것까지 전부 제시가 가능합니다. 이 친구의 활동을 제가 매번 이제 자소 세팅이라든가 생활기록부 컨설팅을 할 때 저만의 방식으로 세팅을 모두 해서 나열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공과 부합의 어떤 여부 퍼센테이지를 샅샅이 좀 살폈고요. 저 아델라 코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서말의 구슬을 굉장히 잘 꿰는다는 점입니다. 구슬을 잘 꿰기 때문에 하나의 컨셉으로 모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활동을 컨설팅할 때 굉장히 좀 편안한 점도 있습니다. 일관성도 있고. 그래서 이 친구의 활동이 지금까지의 활동이 그 당시까지의 활동이 학과 커리큘럼에 얼마나 부합했는지를 하나씩 카운팅을 다 했고요. 부족한 점을 당장 시작할 수 있도록 챙겨 봤습니다. 저는 인제 이런 컨설팅을 할 때 저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학과에 부합하는 그런 활동을 만드는 해안이 좀 탁월한 편입니다. 나중에 인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학사를 2 개를 갖고 있는데 창의성을 요하는 미술대학을 졸업했고요. 이후에 교육공학을 다시 한번 전공을 했기 때문에 2 가지 그 전공이 겹쳐지면서 그 창의성을 좀 더 인문사회학적이고 좀 더 융합적으로 펼쳐가는 그런 해안들이 좀 많이 길러졌어요. 그래서 사실 인제 시간 여유만 좀 주어진다면 이런 활동 컨설팅에 있어서 저만의 이런 장점이 굉장히 좀 탁월하게 어 제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호주 쪽에서 컨설팅 문의를 해서 급하게 귀국하시기 전에 저랑 상담을 하셨던 어머니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놀랐다라는 후기를 또 저한테 전해 주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여하튼 아델라 코치는 일단 이렇게 편입을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들의 자소서를 훑어보면서 저만의 장점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한번 이 친구들의 약점을 좀 서머라이징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였던 건 다들 구체성이 좀 부족했어요. 필기 시험이 굉장히 1 차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자소서에 들어가야 될 그런 액티비티의 연결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됐지만 이 부분이 오히려 약점이라면 제가 컨설팅하고 있는 친구에게는 철저하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이 점을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비동일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컴퓨터공학과를 한 반년 정도 다니고 학점은행제로 경영학과를 어 지원해서 학점은행제로 인제 학점은행제로 어느 정도의 필요한 학점을 땄던 그런 비동일계의 학생인데,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는 그런 진로에 어떻게 지원하게 됐는지에 대한 리즌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에 할 수 있는 지역 봉사 활동과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진로 적합한 그런 학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 지원 동기를 좀 이색적으로 꾸미는 작업을 먼저 인트로로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요 작업은 시간이 좀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거의 편입의 합격생들이 거의 다 정해진 지금쯤부터 서서히 컨설팅을 좀 진행하시면서 활동을 펼쳐 나가셔야 약간의 시간벌이가 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 친구의 어떤 그런 생동감 있는 지원 동기가
생업의 현장과 봉사 현장이라는 점에서 읽는 이로 하여금 사정관으로 하여금 조금 더 호기심을 갖게 하고 또 비동일계라는 약점을 커버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4 월은 가장 많은 공모전과 인재 모집 요강이 쏟아져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놓치지 않고 광대역으로 모집 요강이 있는 그런 공모전들을 좀 잘 살폈는데요. 아델라 코치는 인제 이 친구가 지원하려고 하는 활동 중에 공식적인 활동이면서도 가장 그 규모가 큰 인재 선발 공모 요강에 지원을 시켰습니다. 서류들이 좀 필요했는데 그 서류가 인제 다 합격이 되면서 토대를 좀 만들게 된 거죠. 어떤 활동이었냐면은 이 친구가 인제 그 기관에서 제시한 활동을 매달마다 한 두세 건씩 진행을 하고 블로그에 기록을 해서 오피셜하게 알리는 그런 일이었어요. 전공 진로 적합성에 맞는 기관을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합격의 토대가 됐습니다. 매달 기관에서 제시하는 활동마다 저 아델라 코치가 도움을 주었고 활동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후에는 틈틈이 전공 진로 관련된 공모전을 꾸준하게 나갔습니다. 특히 인제 조금 큰 활동들 굉장히 좀 굵직한 활동들은 이 친구와 제가 같이 움직여서 현장에 직접 참석해서 수상 상황까지 이끌어내는 데 기여를 좀 했고요. 그게 어찌 보면 서류 컨설팅의 어떤 가장 변곡점이 됐던 활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인 활동을 마지막에 자소서와 서류 컨설팅 과정에서 배치를 좀 잘했는데요. 지원하려는 학과 동기와 자신의 어떤 인재상에 적합하다는 그런 그 하나의 뭐라고 할까? 자기만의 그런 주장을 서두에 반드시 짤막하게 그리고 핵심적으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유효타를 줬다고 생각되는 건 전적대학과 지원대학의 조화를 잘 구사하였다는 점입니다. 이 친구의 활동을 충분히 살려서.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 소개한 대로 활동의 구체성이 지원하려는 대학 학과의 커리큘럼과 같이 교묘하게 잘 돌아감으로 인해서 어 지원하려는 그 학과 전공 적합성에 정말 부합하다라는 그런 인재상을 제시해 줬고 또 고급스러운 느낌을 좀 갖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친구가 건국대학교를 3번이나 치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푸는 노하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제가 이 친구와 같이 함께 영상을 촬영하기로 했거든요. 고때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합격의 전화를 받고 서로 인제 눈물을 흘린 후에 간단하게 인제 담화를 나눴어요, 후기를. 근데 이 친구가 가장 인상 깊었던 점으로 자신이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저한테 컨설팅을 고등학교 1 학년 겨울방학이 들어갈 때쯤 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3 년간의 생활 기록부가 저에 의해서 거의 만들어졌는데 이 친구 내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거의 5 등급 정도에 가까운 내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6개 지원 대학에서 서로 다른 학과 3개 학과를 지원했는데 그중에 5개 학과를 모두 다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험이 굉장히 본인한테 깊이 있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인상 깊게.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부족한 그 내신을 커버할 만큼의 생기부 액티비티를 구성한 그런 파워가 지금 당장 자신의 이 사활을 건 편입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와 함께 작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힘들었지만 그 전공 적합성이 하나하나씩 부합하면서 그 3개 학과를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과와 그리고 컴퓨터공학과와 경영학과를 잘 둘러서 구슬을 잘 서말의 구슬을 잘 끼워 줬다는 데에서 굉장히 좀 고마워하더라고요. 편입을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도 요 영상을 혹은 이 이야기들을 제가 따로 한번 커뮤니티에 올릴 예정인데요. 편입하려는 학생들 이외에도 지금 당장 재외국민 전형 또 외국인 전형으로 굉장히 힘겨워하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영상이기도 합니다. 한 번 더 힘내주시길 바라고요, 편입 지원하려는 학생들. 그리고 어
편입 건국대 편입에 부합하는 그런 여러 가지 꿀팁 이외에도 자소서가 필요한 그 숙대나 이화여대에 관련된 그런 꿀팁들, 문제풀이에 관련된 이 친구만의 노하우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주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대치 입시 코치의 아델라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